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학습 자료는 원작자의 사정에 따라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반월초 4학년 친구들 또 만나서 반가워요. 6교시 도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입니다.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생활 속에서 도덕 공부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생활 속 이야기, 공부와 근면함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근면의 뜻을 알아볼까요? 아래쪽 노란색 칸에 있는 근면의 뜻을 함께 읽어봅시다. 근면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와 근면함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글을 읽어보기 앞서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 동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산석은 누구였나요? 네, 정약용의 제자, 황산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정약용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정약용은 조선시대에 훌륭한 책을 여러 권 남긴 학자랍니다. 정약용이 황상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잘 떠올리며 공부와 근면함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부와 근면함. 정약용에게는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상은 공부가 잘 되지 않자 스승인 정약용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꽉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말을 들은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꼭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므로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스님,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실력을 기를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면할 수 있겠느냐?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
황사는 이후 스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나요? 화성반월초 친구들도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지요. 학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많았을 거예요. 이때 정약용 선생이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주었을까요? 네, 공부는 첫째도 근면, 둘째도 근면, 셋째도 근면이니라 라고 말했을 것 같네요. 그럼 물음에 답해 봅시다.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네, 공부는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의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 학습터에 접속하는 것도 근면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이나 근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경험을 적어보겠습니다.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으로는 매일 부지런하게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해지는 것 등이 있겠죠? 그럼 교과서 시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에 톡톡 내 마음의 소리를 읽고 잘 생각하여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내 마음의 소리. 윤희는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책상 앞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자. 첫날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대로 열심히 책을 읽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친구들과 노느라 책을 읽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평소에 즐겨보던 재미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그 방송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마음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책을 읽어야 돼.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윤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까닭을 함께 교과서에 적어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책을 읽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네요. 여러분과 한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공부하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거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겠죠? 오른쪽 교과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꽃마을 집배원을 보고 성실한 생활 자세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들꽃마을 집배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장면을 차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으로 빈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집배원이 새로 왔어요. 어느 날 집배원은 산 너머에 있는 들꽃마을에 편지를 한 통 배달하게 되었어요.
집배원은 편지가 한 통밖에 없으니 편지를 더 모아서 배달하기로 했어요. 동료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배원은 매일 들꽃 마을로 편지를 배달하러 갔어요. 집배원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꼈고 이웃에게도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들꽃 마을 집배원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2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집배원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세요. 집배원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이웃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맞아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다 해야 합니다.
교과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마음 튼튼입니다. 그동안 학급 규칙을 근면 정직 성실하게 지켰는지 돌아보고 더 잘 실천하기 위한 마음을 다져봅시다. 우리는 도덕 첫 시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찾아보았고, 지난 도덕 시간에는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았어요. 근면, 정직, 성실한 자세로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겠죠? 약속을 스스로 잘 지키며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덕 수업은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